어학 강사의 영어 문법이. 조동사. 화자의 의견. 하이, 팀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입니다. will나 can과 같은 개별 조동사들에 들어가기 전에 조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동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동사의 과거형은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 회화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사의 기본. 1차 조동사와 법조동사. Do you drink coffee? Janet is drinking coffee. Two women are seated by the window. They have successfully cleaned out their room.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do, 진행형이나 수동태의 비동사, 완료형의 have를 1차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Janet will talk to Maria about her own trouble. 자넷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Janet can cook like a professional chef. 자넷은 프로 셰프처럼 요리를 잘할 수 있다. will나 can 등은 정식으로는 법조동사라고 합니다. 이 법조동사를 조동사라고 부르고 조동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Bike riders must wear helmets for their safety.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Bike riders wear helmets for their safety.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한다. 첫 번째 문장의 must는 규칙이나 신념에 근거한 화자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동사가 없고 동사 wear만 있습니다. 이 문장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봅시다. Bike riders will enjoy the scenic route along the river.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강가의 경치 좋은 루트를 즐길 것입니다. Bike riders enjoy the scenic route along the river.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강가의 경치 좋은 루트를 즐긴다. 첫 번째 문장에서 will는 화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enjoy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동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화자의 의견이나 추측이 반영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해 봅시다. 어제 평소에 타는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I could take the usual train yesterday. 이 답은 틀렸네요. 탈 수 있었다가 can, 여기서는 could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동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기 때문에 could을 쓰면 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Luckily, I managed to catch the usual train. 매네제토는 어떻게든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매네지토와 럭킬리는 기차를 탈 수 있었다는 사실과 다행이라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Yesterday, I was able to take the usual train. be able to는 무엇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탈 수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좋았다는 뉘앙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조동사는 화자의 추측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제인 미래 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동사의 분류. 추론과 의무. Epistemic and deontic.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조동사는 추측과 의무를 나타냅니다. 거의 모든 조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는 허가 등을 포함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an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측과 의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조동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젊은이들은 선문살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지난달에 선문살이 되었습니다. Martin must be married. 이 문장만 보면 마틴이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을 거라는 추측으로도 30살이니까 결혼해야 한다는 의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must는 추측이든 의무이든 가장 강한 조동사입니다. 다음으로 will을 살펴봅시다. He will not obey the rules, no matter what.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will은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국어 표현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무의 용법에서도 강한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캔을 살펴봅시다. That noise can be distracting. 저 소리는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캔에는 will처럼 의지가 담기지 않습니다. 화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ou can take a break now. 이제 쉬어도 괜찮아요. 캔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will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허가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may입니다. The teacher's talk may be long today.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길 수도 있어요. 추측의 may는 약한 추측입니다. 캔은 객관적인, 즉 사실이나 상식에 기반한 추측이지만 may는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Students may not bring smartphones into the class. 학생들은 수업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무의 may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조동사가 사실이 아니라 화자의 의견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동사의 과거형 1. would와 could가 공손한 이유. Would you explain this part?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would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난번 가정법에서도 말했듯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가정을 나타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법 문맥이 아니더라도 현재나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럼 다음 문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Will you explain this part?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어? will 쪽이 더 친구끼리 쓰는 말투가 되었네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조동사의 과거형이 공손할까요? will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지난 시리즈의 미래 진행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will you는 상대방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표현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현재의 가정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의 would you는 만약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긍정문에서도 세련된 표현이 됩니다. You can use my material. 내 자료 써도 돼. You could use my material. 제 자료 쓰셔도 괜찮아요. 걔는 직접적으로 허락을 표현하는 것이고 good는 괜찮다면 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추측과 의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동사의 과거형 2. 과거의 추측과 의무. The deer could have entered this area by a different route around 500 years ago, but it's difficult to know for sure. 사슴은 약 500년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지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could have는 과거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의 반사실을 말하는 가정법과 같은 형태네요. 과거의 의무용법도 살펴봅시다. We should have studied the terrain more carefully to understand their movements. 사슴의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형을 좀 더 주의 깊게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should have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3. 영어 자격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조동사의 과거형. 터플이나 터익 같은 영어 능력 시험에서는 조동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As Sweets would have sold strawberry-flavored chocolate last year.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인데 다음 문장이 이 문장에 바꾸어 표현한 것인가요? As Sweets sold strawberry-flavored chocolate last year. 위 문장에는 would have가 있고 아래 문장에는 없습니다. 위 문장이 본문에 있고 as sweets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묻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래 문장이 선택지에 있다면 본문에 바꿔 쓰기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동사가 있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문장은 바꿔 쓴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조동사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4.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 You might want to back up your files just in case something goes wrong. 만일을 대비해서 파일을 백업해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might want to는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조언의 표현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토플 리스닝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언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다음 표현을 살펴봅시다. You couldn't have written a better proposal. It was clear, concise, and persuasive.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는 제안서였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Couldn't have better는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야. 즉, 최고로 잘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터플 리스닝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익혀서 자신의 영어를 세련되게 만들어 봅시다. 이로써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